나는 디자이너다 시간입니다. 강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요? 개발 대상 제품군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해 볼 텐데요. 가까운 미래의 선진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제품 디자인은 기술적 트렌드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예로 기술 히스토리맵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나는 디자이너다. 지금 시작합니다. 서현 씨, 네. 이번 시간에는 기술 대상으로 하는 그 제품들의 기술적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네. 지금 소연 씨는 지금 현대에 추구하고 있는 트렌드에 대한 패션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인 스타일. 그래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요? 이게 기술적인 네. 트렌드하고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건 좀 달라요. 유행은 복고풍으로 해서 이렇게 레트로 프렌드 그 개념이 뭐 10년 주기로 바뀔 수도 있고 네. 또는 어느 시점에 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예를 네. 들어 연예인들이 그런 뭐 복고풍을 갖고 와가지고 갑자기 유행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기술적인 트렌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옛날에 초창기 때 혹시 휴대폰 있었어요? 태어났을 때? 네, 저는 폴더폰을 썼었거든요.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네. 핸드폰이 이만했었어요. 무전기 아니에요? 무전기. 와. 지금은 얼마네요? 휴대폰. 지금은 거의 그냥 한 손에 들고 다니죠. 옛날에는 휴대폰에서 인터넷이 됐던가요? 안 됐죠. 아니요. 지금은 잘 되잖아요. 엄청 빠르죠. 네. 그게 이제 기술적인 트렌드가 계속 변천해 온 과정이에요. 음,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향후에는 핸드폰을 갖고 다녀도 될까요? 안 갖고 다녀도 될까요? 아마 안 갖고 다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하나의 소품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도 이제 블루투스 같은 게 네. 나오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트렌드가 워낙에 빨라요. 음, 그러니까 소연 씨 같은 경우에 디자이너잖아요. 네. 디자이너는 얼리 어댑터 성향이 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술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거기에 접목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재질들, 표면 처리 방법들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예전도 아니죠. 얼마 전에 그 S사에서 나온 그 굴곡진 글래스 폰 있죠. 아, 네네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 공법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모르시죠? 네, 저는 이번에 네. 새로 나왔구나 그냥 생각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기술 집약된 네.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디자인에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기술이 안 받쳐주면 내가 생각한 형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어떤 재질을 난 이 재질로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싶어. 근데 현 기술도 안 돼요. 그러면 그 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개발된 기술을 디자인에서 다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디자인 공부를 할 때는 디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는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향후 미래 트렌드는 기술이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너무 빨라요. 아, 그만큼 우리도 생각을 너무 따라가야 돼요. 생각에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트렌드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 제품군이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그 과정을 거치고 이런 기술들이 계속 접목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드는 게 이제 기술 트렌드 로드맵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연 씨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품군이면 원체 처음에 나왔던 제품이 어떤 제품에서 어떻게 흘러서 지금까지 제품이 나왔는지 네. 중간중간 단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의 제가 예시를 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하기에는 소연 씨가 하기에는 조금 약간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 단위를 조금 크게 나눠가지고 네. 기술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외관 형태가 사이즈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자신 있죠?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소연 씨, 네. 지금 우리가 할 거는 기존에 우리가 기술적인 트렌드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시를 들은 부분이 휴대폰의 변천사에 대한 기술적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실습을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뭐가 바뀌었는지 네. 그걸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거거든요. 네. 일단 한번 그림을 볼게요.
이게 1980년도 소연 씨 태어나기 제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전이죠. 네, 아마 여기 피처폰 나오기 전까지는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소연 씨가 1980년도 이전에 저런 폰이 나왔으면 지금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요. 짐만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크겠죠. 네. 옛날에 어느 시트콤에서 어느 연예인이 그 큰 거 하나 들고 다니는 거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 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연도별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한번 적어볼게요. 네. 1980년도에 보면은 음성 서비스가 지원됐겠죠. 음성 서비스. 네. 그 다음에 또 고민을 해볼까요? 또 그 당시에 이제 네. 국내 자체 폰이 처음으로 개발이 됐어요. 아.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최초 개발? 최초 국내 최초 국내 휴대폰 개발. 최초 휴대폰 개발. 네. 그리고 들고 그렇죠. 다닐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이것도 지금 보면 다 들고 다닐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다음은 90년도. 90년도 소연 씨가 몇 학년이었을까요? 아직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 그런가요? 아직도 안 태어났나요? 저 어려요, 많이. 네. 네. 그 사이즈가 기존 제품의 80년도보다 훨씬 작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만큼 그 안에 들어가는 회로물이나 이런 기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기술이 집약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비슷하네요. 아직 90년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크게 변한 건 없어 보이지만 네. 사이즈적으로는 지금 그림상으로 그렇지만 사이즈적으로는 굉장히 작아지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네. 사이즈적으로 작아지는 부분이 이제 포켓 사이즈 정도로 이제 포켓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큰 부분이 있는데 네. 한번 적어볼까요? 네. 포켓 사이즈. 포켓 사이즈? 네네, 포켓 사이즈가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렇게 보니까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잘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디자인의 언어화를 시키니까 좀 더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 있는 제품을 이렇게 한번 기술적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한눈에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기존에는 어떤 제품이 어떤 기술을 갖고서 이렇게 흘러갔는지를 알면 내가 그 당시에는 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제품을 썼었나 또는 향후에는 어떤 제품이 나올 것인지를 어느 정도 조금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맵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좀 향후에 내가 어떤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에 좀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꼭 기기가 아니더라도 뭐 옷이나 뭐 소품, 액세서리도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변천사가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자, 소연 씨 오늘 네. 뭐 이렇게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실습을 해보니까 기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이제 알 수 있겠죠. 네, 지금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그 시각적으로 네. 보여지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거든요. 네. 앞으로도 다른 제품의 디자인 할 때도 그 과거, 미래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어느 정도 구성을 해보면 네. 디자인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네, 다음에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개발 대상 제품군의 기술적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디자인 리서치를 통한 기술 트렌드 맵을 제작하는데요. 먼저 국내 및 해외 개발 대상 제품군의 선도 제품을 조사해 봅니다. 한 가지 제품군을 선택했다면 초창기 제품부터 시작해서 어떤 단계의 발전을 거쳤는지, 지금 어떤 형태의 제품이 나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이 어떤 기술을 갖고 발전되었는지 파악하게 되면 앞으로 제품이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인터넷의 자료를 검색하거나 디자인 메가트렌드 관련 서적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술 트렌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나면 동료들과 함께 평가하여 개발 제품의 기능을 선정해 봅니다.
다만 각종 자료에 기반한 기술 트렌드 파악도 중요하지만 국내 전자상가 탐방 같은 체험적 시장 조사를 통한 기술 트렌드 파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불평제로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에 제가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스마트폰의 경쟁사 비교 분석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불평이 없을 때까지 재미있게 도전하는 불평제로 출발합니다. 최신 핸드폰 기종을 보며 무언가 열심히 적고 있는데요. 소연 씨가 무엇을 하는 건가요? 소연 씨가 하고 있는 작업은 기존에 나와 있는 경쟁사 제품이 있잖아요. 그 제품들을 세부적으로 사이즈가 어떻고 무게나 색상들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런 상세 스펙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스펙이라고 하면 외관 분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외관 분석도 포함되고 이제 기능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고 어떤 기능이 있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외관에 예를 들어서 스티커가 상측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사이드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무게라든가 크기, 사이즈 이제 전체적인 이제 큰 틀의 이제 스펙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춰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제품 디자이너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제 외관을 기준으로 볼 때는 컬러하고 재질하고 피니싱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스펙적인,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하고 결부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유사 제품이나 큰 틀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분석한 게 아니라 실제 핵심 경쟁사 제품을 분석을 해봤잖아요. 네네. 어땠어요? 이렇게 각 회사들의 그 알려진 정보들을 이렇게 모아서 찾아보니까 그나마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기존에 나와 있는 스펙들이 있어서 네. 정리하기는 쉬울 텐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네. 기존에 뭐 컬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분석이 잘 돼 있는데 그 재질에 대한 분석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부분이요? 빠졌고요. 네. 그 재질이 분석이 되면 그 다음에 피니싱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분석이 나와주면 좀 더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핵심 경쟁사 제품은 어떤 재질을 썼는지 네. 또는 어떤 피니싱 방법을 썼는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나중에는 좀 더 보완을 하면 핵심 경쟁사 제품이 이렇게 어떤 재질로 어떤 마감 처리를 했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이게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좀 더 정보를 꼼꼼히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네. 기술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까지 같이 결부가 돼서 이게 전혀 새로운 공법이 제품에 적용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서치 방법을 통해서 어떤 공법으로 적용이 됐는지도 충분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외관적인 부분까지 이제 좀 살펴봤는데 네. 실질적으로 디자이너가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내부의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냥 겉이 아니라 안도. 그렇죠. 이제 금형에서 나올 수 있는 구조와 또는 네. 그 내부 공간 구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계를 해놓고 네. 또 어떤 방식으로 형합이 되고 그 조립 구조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자만 그 부분을 아는 게 아니라 네. 디자이너도 알고 있어야지 향후에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이런 방식이 어떻느냐라고 또 역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다양한 지식을 소연 씨가 습득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존의 새로운 제품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분석해보고 네. 그런 과정을 계속 연습을 해보면 소연 씨는 충분히 디자인하는데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앞으로도 연습 많이 해볼게요. 네. 오늘 소연 씨 고생 많았고요. 네. 다음엔 좀 더 디테일하게 완성도 있는 그런 분석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외관 분석만 해서 그나마 작성을 했는데 그 강사분이 그 내부 구성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내부 외부 둘 다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개발 대상 제품의 사용 편의성, 적합성, 조형성을 고려한 최적의 디자인 개발을 위해선 관련 제품군의 외부 구조를 파악하고 비교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개발 대상 제품과 경쟁사 제품의 기능에 따른 구조 기능, 크기, 표면 처리 등을 비교합니다. 그런 후 개발 대상 제품과 경쟁사 제품의 기능 대비 사용 편의성을 비교 분석하는데요. 이미 작성된 경쟁사의 비교 분석표를 참조해 경쟁사의 제품 평가표를 작성합니다. 주 기능, 부기능, 외관 배열 및 위치에 관한 구조물도 자세히 살펴보면 좋습니다. 생산 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 요소를 파악하고 숙지하는데요. 이때 기본적인 금형 구조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 앞으로 디자인 개발 진행 시 사용자 편의성에 부합한 기능 배열과 외관 형태, 최적의 크기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기본적인 중요 부품의 배치와 크기를 고려한 내부 구조도 이해해야 합니다. 광고주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 광고주를 찾아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시간에는 금형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금형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직접 눈으로 살펴보며 원리를 파악해보려 합니다. 쉽게 볼 수 없는 기계를 직접 본다니 기대가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광고주를 찾아서 시작합니다. 자, 소연 씨, 이제 우리가 현장에 왔어요. 와!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혹시 아세요? 여기는 금형을 만들 수 있는? 그죠. 금형을 장비들이 만들 수 있는 있는 장비들이 네네네.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처음 보는 장비들 많이 네, 뭐 다 처음 봐요. 공구들 이렇게 보시면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하죠. 네. 소연 씨가 만질 수 있겠어요? 배우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네. 네. 이게 금형, 오늘 이제 금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네. 금형이라는 거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어떤 하나의 틀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뭐 찍을 재질 그 틀인데 네네. 금형을 만들려면 이 재질이 다양해요. 금형 재질도 뭐 스틸 중에서도 무른 재질이 있고 네. 진짜 뭐 강한 재질이 있고 근데 무른 재질은 금형을 계속 찍다 보면 틀이 변형이 되겠죠. 그쵸. 약하니까. 그것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금형도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은 이제 고무 재질이나 연질들 할 때 그냥 소량 제작할 때 그렇게도 써요. 그러니까 진공 주형할 때나 이럴 때는 네. 그런 플라스틱 재질 쓰는데 네. 지금 보시면 이거 이 재질이 뭘까요? 이거는 금속 같은데요. 그렇죠. 금속이죠. 네네. 지금 이제 알루미늄 재질인데 네. 이런 거 같은 데는 소량 제품들 찍을 때 아까 제가 무른 재질 가지고 금형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QDM이라는 그런 거 빨리 몰드를 만들어서 금형을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 방식이 또 있어요. 일반적으로 금형을 만들게 되면은 보통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대신에 이게 QDM 몰드를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돼요. 어떤 몰드요? QDM, 퀵 딜리버리 몰드라고 하는 네.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알루미늄이나 두랄루민 이런 조금 무른 재질 그 강철보다 쉽게 해서 강철보다 좀 물러요. 뭔가 딱 치면은 얘가 뭔가 푹 들어간 어느 정도 들어가는 네. 그 정도로 조금 단단하지 않은 거죠.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네. 굉장히 차갑죠. 네, 지금 되게 무겁죠. 차갑고 무겁고 이거. 네. 우리가 예전에 금형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네. 기억나세요? 붕어빵? 붕어빵 틀. 그렇죠. 모양. 네. 그러면 붕어빵은 제품이잖아요. 그죠? 네. 붕어빵 틀은 금형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건 하나의 틀이잖아요. 네. 붕어빵을 찍을 수 있는 틀이잖아요. 그러면은 붕어빵 틀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작은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출을 하는 사출기 자체는 소연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요. 굉장히 커요. 요만한 거 하나 빼는데도 사출기 자체는 작지가 않아요.
이런 기계들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금형을 팔 때 쓰는 장비들. 네. 사출기는 또 따로 또 다른 장비로 사용이 되죠. 자, 이게 뭐게요? 이거는 잠시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 재질인데 잘 모르겠네요. 아크릴입니다. 아크릴. 아 맞아, 아크릴. 저도 많이 진짜 많이 쓰거든요. 봤죠. 네. 이거. 이 재질은 뭘까요? 이거는 약간 탄화? ABS라는 재질이에요. ABS요? ABS. ABS 기억나요? 많이 들어봤죠? 네. PC 많이 들어봤죠? 네네네네. 가장 많이 우리가 시제품 만들 때 많이 쓰는 재질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금형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네. 금형을 팠어요. 금형 이렇게 틀을 팠어요. 네. 그러면은 이 금형 틀을 가지고 사출기에다 올려요. 그 다음 순서가 굉장히 소연 씨는 아마 그런 장비를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를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플라스틱 핸드폰 케이스를 만든다. 네. 그러면은 하나의 금형 틀 위에 하나만 올려놓을까요? 아니요. 여러 개. 네,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캐비티라고 얘기하는데 네. 대량으로 뽑을 때는 그 핸드폰 케이스 하나만 금형 틀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놔요. 그 금형 한 캐비티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갈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찍을 때 하나씩 나오면 시간 많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개를 놓고 한꺼번에 여러 개를 빼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게 이제 사출이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좀 느끼는 바가 좀 있나요? 지금 여기 와도 되게 신선한 기분 들어와서. 맨날 앉아서 이렇게 스케치만 하고 네, 전 뛰어다니는 거 하는 좋아하거든요. 진짜 현장에 가면은 그 살아있는 지식들이 금방금방 눈으로 보는 거랑 동영상으로 보는 거랑 또 틀립니다. 네. 자주 현장에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현장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다음번에 또 네.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외관 구조물 성형을 위해 금형 구조의 원리, 가공 및 성형 방법을 이해하고 학습하면 기본적인 엔지니어링 기초 지식을 기를 수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기본적인 금형 구조와 사출 원리를 살펴봤는데요. 금형은 동일한 규격으로 품질이 균일한 부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으로 만든 틀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금형을 만드는 재질은 다양한데요. 금속 종류, 플라스틱 등을 사용합니다. 금속은 무른 재질과 단단한 재질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형 틀을 만드는 데는 보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최근에는 QDM이라고 해서 금형 제작 시간을 단축한 기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QDM 몰드를 만들 때는 알루미늄과 두랄미늄 같은 무른 재질의 금속을 이용합니다. 금형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질 중 하나인 플라스틱은 가볍고 튼튼하며 좋은 광택을 얻을 수 있는데요. 부식성이 없으며 성형 가공이 용이하고 대량 생산이 쉬우며 가격 또한 저렴합니다. 사출 성형의 원리도 살펴봤습니다. 사출 성형은 다양한 열 가소성 플라스틱, 열 경화성 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3차원의 성형품을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성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두뇌발전소 시간입니다. 강사님, 오늘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경쟁 제품들을 비교해보며 컬러, 소재, 마감의 트렌드를 파악해보세요. CMF 분석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경쟁 제품군에서의 우수 CMF 적용 사례를 보며 제품의 형태와 구조, 기능에 따른 CMF 적용 방법을 숙지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시간, 두뇌발전소 시작합니다. 저희 씨, 네. 제가 지금 클라이언트 미팅을 하러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CMF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컬러하고 재질하고 피니싱 방법에 대한 그 세부적인 분석이 좀 필요해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찾아놓을게요. 네, 그 분석을 조금 디테일하게 네.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좀 써서 작성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녀올게요. 다녀오세요.
오늘의 두뇌발전소 과제, 경쟁 제품의 CMF 사례 분석하기입니다. 조사한 자료들을 비교해가며 우수한 CMF 자료만을 잘 선정했는데요.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듯합니다. 모르겠다. 전화 찬스가 필요한 순간. 네, 강사님. 네? 제가 지금 CMF 분석 중인데 네. 그 컬러 분석은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재질적 네. 부분 피니싱이랑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그 재질의 분류가 먼저 돼야 되고요. 네.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표면 처리 방법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향후 어떤 재질이 어떤 목적으로 접목되어야 할지도 파악해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네, 잘할 수 있겠죠? 잘할 수 있죠, 당연히. 네, 네, 알겠어요. 네. 수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재질 분석을 먼저 하고 그에 따른 피니싱 분석을 마무리합니다. 그림. 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해봤는데 이대로면 되겠지? 끝났다. 나이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제품 디자인에 적용되는 CMF 기술인 색채, 소재, 마감에 대한 디자인적, 기술적 CMF 이론 및 경험을 숙지하면 엔지니어링 검토 단계에서 기본적인 CMF 기술 및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일반 제품군에서 우수 CMF 적용 사례를 조사해 분석합니다. 개발 대상 제품군에서의 CMF 트렌드도 조사해 파악해 보는데요. 개발 대상 제품군의 형태, 구조, 기능에 따른 CMF를 적용해 봅니다. CMF를 적용할 때는 재질의 분류가 먼저 이루어진 후 마감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때에도 상호 어떤 재질이 어떤 목적으로 접목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제대로 배우는 시간, 실수가 뭐길래. 오늘은 또 어떤 실수들이 나왔을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주열 LCD가 나왔죠? 네. 주열 LCD. 주열? 주얼. 주얼. 주얼이 아니라. 주얼이 아닌가요? 관련된 용어에 익숙해지면 주얼. 비슷한 단어와 헷갈리는 일이 줄어들어요. 우리 같이 용어 공부 열심히 해요.